안녕하세요. 삶의 지혜가 빛나는 우리들의 사랑방, 은비수다방입니다. 길을 걷거나 동네 카페에 앉아 계실 때 무심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와 비슷한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 새긴 채 살아가지만 참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어깨가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곁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반면, 어떤 사람은 온화한 미소와 당당한 자세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주변 공기마저 따뜻해지는 것 같고,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고 싶어지죠. 값비싼 옷을 입은 것도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말을 걸고 싶어집니다. 마치 잘 숙성된 과일에서 나는 깊고 은은한 향기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빛이 바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세월과 함께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피부의 주름을 막는 비싼 화장품이나 통장의 잔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나이 들어 더 매력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몇 가지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삶을 향기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왜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미묘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깨닫게 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매력의 본질에 대해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력을 젊음이나 외모와 동일시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추적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이 연구가 위대한 이유는 단지 기간이 길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무엇이 정말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의 총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 유전자도 아닌 바로 관계의 진리였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나이 들어서의 진짜 매력은 얼마나 늙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7가지 특징은 바로 이 관계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단정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깨끗하게 씻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존중의 표현이자 건강한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는 행위는 하루의 통제권을 나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잠옷바람으로 온종일 시간을 보내면 마음도 함께 퍼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지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작은 행위 하나가 뇌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보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죠.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72세 이정숙 어르신의 하루는 정갈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를 입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의 옷장에는 비싼 옷이 거의 없지만 30년이 넘은 옷도
늘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젊었을 땐 나보다 자식, 나보다 남편이 먼저였지.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하고 가여워 보이더라고. 그날 이후로 다짐했어. 하루에 1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자고. 잘 다려진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서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기품과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손톱 끝을 깔끔하게 다듬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외출 전 신발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그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자기 존중이라는 강력한 매력의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3가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에 대한 험담,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끝없는 불평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인정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채워져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인 바버라 프레드릭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는 긍정 정서 확장 및 구축 이론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과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관계를 어떻게 확장시키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긍정적인 말을 할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넓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뇌를 불평하는 습관에 중독시킨다고 합니다. 불평을 자주 하면 할수록 뇌는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더 쉽게 찾아내도록 변하고 이는 곧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어르신들은 이 원리를 삶으로 체득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말하는 식이죠. 혹시 불평이 습관이 되셨다면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세요.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딱 3초만 숨을 참고 주변에서 감사할 것 한 가지를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작은 멈춤이 부정적인 습관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품위 있는 언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얼굴마저 온화하고 매력적으로 바꾸어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입니다. 뇌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의 뇌를 가장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호기심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이 뉴런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뇌가 건강하고 젊다는 뜻이죠. 이를 인지예비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정신적 저축과 같습니다. 평소에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두면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조금 감퇴하더라도 그동안 쌓아둔 정신적 저축이 많아서 뇌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과거에 머무르는 대신 끊임없이 이 정신적 저축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대신 요즘은 그게 뭐니? 참 신기하다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손주가 새로 나온 스마트폰 기능을 보여줄 때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할미한테도 한번 가르쳐 주렴 하고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열린 태도는 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나이 차이를 떠나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이런 어른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의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저희 은빛수다방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매력적인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즐거움에 깊이 몰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어떤 활동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깊이 빠져들 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몰입의 순간 우리의 뇌는 현재의 활동에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느끼는 시간인 것이죠. 매력적인 어르신들은 바로 이 몰입의 기쁨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식이나 손주 혹은 TV 드라마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69세 최민준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공원으로 나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림 그리는 2시간 동안은 무릎 쑤신 것도 자식 걱정도 다 잊어버려. 그냥 하얀 종이랑 내분만 보이는 거지. 그러고 나면 머리가 아주 맑아져.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 가꾸기, 좋아하는 옛 노래 따라 부르기, 도서관에서 역사책 빌려보기 등 나만의 즐거움에 몰입하는 사람은 스스로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되며 그 활기찬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번째 특징은 그들은 가르치기보다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자꾸만 자녀나 손주에게 조언이라는 형태로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소통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경청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이란 네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게 만드는 열린 질문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와 같은 닫힌 질문은 대화를 단절시키지만 자네가 꿈꾸는 미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야? 와 같은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냥 그랬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 상황에서 자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어?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 어른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 하는구나 하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6번째 특징은 삶의 불편함마저 웃어넘기는 유머 감각과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노화의 과정을 적처럼 여기고 싸우는 대신 친구처럼 여기며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머를 잃지 않죠.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즉, 유머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약인 셈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81세 김영철 어르신은 얼마 전 돋보기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다가 결국 머리 위에 얹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어르신은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죽어야지" 라며 자책하는 대신 "허허, 이놈의 안경이 나랑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네. 이번엔 내가 졌어" 라며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이런 유머는 당장의 불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의 변화를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오랜 시간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멋진 매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특징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내면의 매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알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나눔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의 마지막 7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감 있고 생기 있는 태도와 걸음걸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는 인상의 절반 이상은 말이 아닌 자세, 표정, 걸음걸이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말을 품고 있어도 구부정한 어깨와 힘없이 끄는 듯한 걸음걸이는 그 사람을 무기력하고 매력 없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연 채 자신의 보폭에 맞춰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와 신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시험 삼아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여보세요.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반대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세는 기분을 지배하고 그 기분은 표정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내면의 태도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기 있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함께 있으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7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을 존중하는 단정함. 둘째, 험담과 불평 대신 감사와 칭찬을 담은 품위 있는 언어. 셋째, 세상을 향한 호기심 어린 눈빛. 넷째, 삶의 활력을 더하는 자신만의 몰입과 즐거움. 다섯째, 가르치기보다 마음을 얻는 경청과 질문. 여섯째, 삶의 불편함마저 끌어안는 유머와 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생기 있는 태도와 걸음걸이였습니다. 이 7가지 특징들은 결국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타인과 세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사라져가는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조급함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가꾸는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석을 닦아내듯 매일 조금씩 자신의 삶을 가꾸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7가지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단 하나만이라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은비수다방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더욱 빛나고 향기롭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